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도양인. 아내 가정이와 결혼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우리 집은 일종의 오더메이드였다. 1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 부부가 원하는 걸 말하고 건축회사에서 그걸 반영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넓고 쾌적한 주방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이 딸린 주택이 완성됐다. 아내는 처음 새하얗게 빛나는 우리 집을 본 순간 꼭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어쩜 저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새하얗고 예쁠까? 라고 감탄하며 만족해했다. 웨딩드레스를 예로 들은 건 아마도 우리가 아직 신혼이었고 결혼식 기억이 여전히 선명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였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꼭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말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웨딩드레스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유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장기 해외 출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나 혼자 다녀와도 돼.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모처럼 내 집이 생겼는데 이 집에서 나 근무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싫어. 난 당신 따라갈 거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래. 장기라곤 해도 3개월 예상하고 있으니까. 아직 애도 없고 같이 해외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응. 나는 아내를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다. 아직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는 실감도 나기 전이었다. 짐도 반밖에 풀지 못했었다. 당장 쓸 물건이 아닌 것들은 여전히 박스 속에 있었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당분간 집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집을 맡길 적임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냥 비워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 해외 출장은 처음이라 사전 준비며 인수인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석 달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서 전기며 수도는 끊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귀국 후에 다시 연락하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아서였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나갈 걱정도 없었고 굳이 끊을 이유도 없었다. 문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출장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였다. 그래도 어쨌든 길었던 출장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와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입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이 집에서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인사는 2번 하게 생겼네. 이 선물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다. 우리는 잡다한 얘기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골목에서 한 번만 꺾어지면 곧 우리 집이다. 에? 집이 어디 갔지? 나는 심하게 동요했고 눈만 계속 깜빡였다. 아내도 멘붕이 오긴 마찬가지였다. 뭐지? 집이 어디로 간 거야? 집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골목이 아니었나? 머릿속은 대혼란이었고 눈앞에 있는 지저분하고 꾀재재한 집을 계속 보고 있었다. 잘 보니 디자인이 닮아 있었다.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크게 달라진 거라면 하얗던 벽이 지저분한 회색으로 변했다는 거. 반려견을 키울 예정이었던 아담한 정원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파리가 우글우글, 악취가 말도 못하게 진동했다. 지저분해진 벽은 누가 더럽히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쓰레기를 던져서 저렇게 만든 게 분명했다. 우리는 집 주변을 계속 돌아봤다.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이 집이 맞는 거 확실하지? 그런 거 같아. 이미 멘붕이었지만 회색으로 변한 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근데 왜 집안에 전기가 켜져 있어?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고 인기척도 느껴졌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본 적도 없는 경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현관문 앞까지 간 우리는 일단 초인종을 눌러보기로 했다. 띵동 하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나가요. 불쾌한 표정으로 중년 여자가 안에서 나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당신들 뭐해요? 그건 제가 물을 말입니다. 여긴 우리 집입니다. 집주인이구나.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자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뭐야? 우리 집에 볼 일이 있어?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 집주인은 나하고 제 아내예요. 왜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 이 집 댁들이지였구나. 집이 괜찮아. 땡큐 땡큐. 그거 선물이야? 고맙수다. 그러더니 덥석 선물이 들어있는 종이백을 채갔다. 복리? 당신들 이 집 관리할 사람 찾고 있었지? 맞지? 1년 전쯤에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면식이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살아준 거야. 그러더니 종이백에 들어있던 선물용 간식을 입에 넣고 우걱거렸다. 내가 마침 입이 궁금했는데 센스 인정. 도저히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 내가 파악한 건 이 중년 남녀는 부부이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제 집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였다. 이 집 소유주는 나고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명백한 주거침입입니다. 중년 부부는 태도를 바꿔서 험악하게 나왔다. 내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누가 그래? 그래,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야.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무너지는 거 몰라? 우리가 살면서 집을 관리한 거야. 그것도 벌써 몇 달씩이나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누구 집인지. 아마 우리 부부 집이라고 할걸? 내일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올라오실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방도 많아서 넷이서 살아도 집이 넉넉해 아주. 이런 어이없는 일은 처음이었다. 뭐? 부모님과 동거? 대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가 내 팔을 잡아당겼고 돌아보니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나를 말렸다.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이니 그만하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경찰서로 방향을 수정. 경찰한테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했다. 저기요,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처음 보는 어떤 부부가 우리 집을 훔쳐서 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도 뜨악한 얼굴로 나를 봤다. 네? 집을 훔쳐서 살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집을 도둑 맞았어요.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자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내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는 걸 증명했다. 그 다음 경찰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다시 갔다. 경찰은 우리 집이며 집 도둑 부부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을 촬영했다. 커튼 틈으로 바깥 광경을 훔쳐보고 있던 집 도둑 부부는 겁을 먹고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노련한 솜씨로 도주를 저지하고 불법 주거침입 현행범들을 즉각 체포했다.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집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만에 어렵게 들어간 우리 집인데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했다. 정원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건 이미 확인했었지만 거실도 주방도 온통 천지사방이 모두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바퀴벌레, 파리소굴로 변한 처참한 광경, 악취 진동, 폐허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어느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보다 몇 배는 더 리얼했다. 이건 너무 심해서 방송 불가 수준. 집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해외 출장 전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던 새 집이었는데 지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구석구석 더러워져 있었다. 감식반에서 집안을 촬영하며 증거를 담고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감전된 것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날 밤은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다. 도저히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경찰한테 상황을 설명해줬는데 그 집도둑 부부는 우리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장기 해외 출장 간다길래 내가 빈집 봐주면서 관리했던 거라니까요. 고맙다는 인사는 못 들을 망정 체포라니. 이게 말이나 돼?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라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우선 나는 집을 다시 점검했고 일부 가구며 DVD 등이 없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침입 경로로 보이는 목욕탕 유리창이 깨진 것도 경찰과 같이 확인했다. 내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철저하게 증거를 제시한 결과 부부 도둑단은 마침내 죄를 인정했다. 일부 가구와 DVD를 팔아서 금품을 챙긴 것도 인정했다. 이 일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됐고 앞으로 부부 도둑단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다행히 그쪽 부모님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었고 이런 도둑놈 같은 일하며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화를 내셨다. 그쪽 부모님들은 일이 힘들기로 소문난 건설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 도둑단을 보내서 엄격하게 일을 시키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셨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부부 도둑단은 힘들게 벽돌을 나르면서 아주 조금 갱생이 된 것 같았다. 사죄를 하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벽돌을 나르겠다면서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